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김태현 변호사님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왔던 길, 하노이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지금 뭐 중국 대륙을 관통 중인 것 같은데 어느 루트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 특별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60시간 걸려서 시속 60km짜리 기차를 타고 60시간 걸려서 베트남 오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코스를 이제 그대로 해서 지금 북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사실 두 가지 그게 관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가던 길에 일단 광저우를 들릴까? 네.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과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경제 시철 차원에서 광저우를 들릴까 했는데 일단 광저우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내륙 광저우다 중간 60km짜리 타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가면서 결국 이제 베이징을 들릴까? 이게 이제 또 관심사죠. 베이징을 들린다는 얘기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어떤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베이징을 들릴 것인가, 이게 좀 관심 포인트인데, 네. 현재까지 관측에 따르면 아마 베이징은 들리지 않고 오던 길을 그대로 해서 바로 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노동신문에 과연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을까? 그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아무 합의 없이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전 세계 언론엔 타전이 되고 있는데, 북한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오늘자 저게 이제 노동신문인데요. 베트남, 그러니까 북한 말로 베트남을 김정은 그 원수님께서 방문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백하게 하노이 회담은 실패를 했지만 네. 실패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주민들이. 이번에 굉장히 그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김정은이 베트남에, 그러니까 평양을 출발한 다음 날부터 북한 내부에서 보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교적 일찍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하노이에 그 김정은이 도착한 이후에도 굉장히 회담이 잘 될 것처럼 그러니까 선전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 회담이 잘 안 됐다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베트남 행사를 부각시키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그 수습할 건지 그걸 생각할 텐데, 이번에 그 북한은 굉장히 큰 그 어려움에 그 봉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일단 미국하고 협상이 결렬이 돼가지고 일단 뭐 계속 협의는 이어간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하고 웃으면서 김정은이 그 헤어지긴 했지만, 네. 과연 미국의 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계속 협상을 할지, 아니면 의회가 원하는 대로 강하게 나올지, 네. 이런 걸 모를 것 같고, 두 번째는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영변만 갖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네. 이제 그 고농축 우라늄 시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 부분 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번에 오토 원비어 얘기가 나오면서 네.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오른 거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북한 주민의 생활까지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숙제를 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 네. 북한에 돌아가서 그럼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 아무리 감춰도 북한 주민들은 다 알게 될 거고, 특히 주민들은 어차피 이제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만 권력 네.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누군가 책임을 미룰 건지,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어떤 또 분란은 일어나지 않을지. 네. 하나만 덧붙이면은 김여정 그 부부장도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찌감치 홍보를 시작한 게, 어차피 선전을 시작한 게 김여정의 판단에 따라 했을 테니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럼 김여정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습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제 그 마지막 일정, 공식 일정을 한 것을 보면은 베트남 그 호치민 전 주석의 그 묘소 같은 데를 찾은 데 모습을 보면요. 김유정 의원님 혹시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좀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보였어요. 네. 걱정이 많다는 걸 또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정상국가로서의 어떤 면모, 그리고 이제 66시간 이 기차 타고 하면서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거, 네. 그리고 회담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이 실시간 보도가 북한 내에서도 됐던 거죠. 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합의문 결렬 이것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트럼프와 얘기 과정에서 나왔던 그 새로운 핵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 네. 이런 것들은 예상치 못한 굉장한 충격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네. 그 합의문 결렬되고 난 이후에도 뭐 거의 하루 이상 두문불출하는 그런 모습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호치민 그 묘소 방문하고 했을 때는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지적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회담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 붙이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왔던 거에 반면에서 약간 흐트러진 앞머리 이런 거 네. 또 얘기가 뉴스가 되고 했었는데 네. 그 자체는 또 이 그 오래전 할아버지의 모습을 또 이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이다. 또 이런 또 다른 해석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안팎으로 이 딜레마를 수습할 것인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아마 고심이 클 것이기 때문에 네. 결코 뭐 환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또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어떤 약간의 경색 국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네. 베트남 여성이 연루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 기차로의 어떤 여정도 선택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 네. 또 베트남에서는 또 그 새로운 이 친선 관계를 또 펼쳐나갈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이 환대를 했고 또 네. 이 모든 이 북미 정상에 대한 그 비용 부담도 했던 거잖아요. 네, 네. 베트남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트남에 대한 친선 방문이나 공식 방문 이 행사조차도 없었다면 정말로 빈손 쥐고 가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수심은 가득한 얼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또 그 떠나고 할 때 이 배웅해주는 베트남 베트남, 시민들을 위해 네. 국민들에게는 또 환한 표정도 짓고 웃어주기도 하고. 예,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영변 주고 제재 면제를 받고 뭐 요런 그림을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가기 전에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예상하고 전혀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평양에 있는 기대가 많았던 그 주민들은 어떤 반응일까? 저희 그 뉴스톱10에 3월 1일 날 그 태영우정 공사가 출연을 해서 한번 그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 시민들이 김정은 원수님께서 회담에서 성공하시기를 그걸만 바라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아하. 이렇게 지금 했는데 뜻밖의 지금 결렬됐습니다. 북한 언론은 마치도 아무 일도 없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내심으로서는 지금과 하가 똑같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베트남과의 일정을 소화하는 거 보면 이 환한 심정을 꾹 누르고 아주 태연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베트남에서 일정을 수행한 북한 간부들의 얼굴과 김정은, 김여정 다 보면 지금 상당히 긴장돼 있고 좀 어두운 이런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 서명에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관영 매체들은 북한 관영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어서 지금 평양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렬 합의가 없었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AP통신 평양지국에서 찍어서 보내온 그 영상들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났는데 기다리던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머나먼 외국 방문의 길에서 안녕히 돌아오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그리는 마음, 뵙고 싶은 마음, 안녕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형택 부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관영 매체에는 28일 날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는 보도가 북한 매체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수행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까지 그 보완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근데 북한 사회라는 게 특성에 저도 뭐 직접 그 내부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입단성 될 걸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특히 아마 그럼 이제 방점을 좀 이제 베트남과의 어떤 뭐 친선 방문 이쪽으로 아마 좀 포인트를 옮길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을 뭘 보냐면 네. 그전에는 이제 판이 깨졌을 때는 굉장히 뭐 미국을 비난하거나 하면 이랬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언론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 이미 이제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이 북미 간의 어쨌든 화해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이미 북한 신문 자체를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중국
중국을 아마 시진핑 못 만나는 거는 시진핑 주석도 지금 현안이 있어요. 양회가 그렇죠. 오늘 양회도 개막된다고 있지만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지금 미중 간에 제일 큰 건 이제 관세 무역 협상인데 네, 그렇죠. 그럴 때 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계속 이제 배우로서 의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쪽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관건은 그 같아요. 이게 과연 영번만 주면 뭔가 다 될 것 같았는데 영번 네. 갖고 안 된다. 그럼 네. 결국은 기존에 만든 핵무기까지도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간단하게 얘기한 게 어찌 보면 핵무기 없는 상태다. 그게 결국 비핵화다. 네, 영변이 그렇죠. 비핵화 핵심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추가 협상은 제가 보기에 할 수밖에 재협상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네. 그러면 지금 펜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재에서도 11개 중에 6개라 그러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사실 민생 관련된 부분인데 민생이라는 게 민생이라 말을 하지만 수출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거든요. 석유라든지. 민생이 사실은 북한 정권이 다 통제하고 있는 그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네. 보기에 원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중국과 이루어지는 게 90% 이상입니다. 중국과 이루어지는 게.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아마 북한 측에서도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제재 부분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근데 그 부분을 저는 결국 우리의 몫이 아닌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제재와 비핵화 사이에 있는 부분들, 네. 지금 금강산이라든지 연락사무소라든지 종전선이라든지 그건 어찌 보면 이제 제재와 비핵화에 딱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게 네. 약간 어찌 보면 이제 부수적인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좀 더 타협의 여지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그 톱다운 담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패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패,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끝까지 감추고 있다 낸 거는 바로 영변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의외로 영변 말고 다른 것도 또 있잖아 이러면서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영호정 공사가 두 사람의 패가 어땠는지 그리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박차고 나왔는지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화 반대론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깨기 위해서 계속 이런 추가 핵시설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건 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입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듣는 순간 김정은이가 순간에 어정쩡한 표현을 짓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믿는다고 하면서 라브콜을 보냈고 또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두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와서 결국은 이 톱다운 방식에 김정은이가 당한 겁니다. 그리고 미 국내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응당 이 핵 은폐 의혹을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트럼프가 결국 이때까지 이러한 의혹을 깔아뭉갰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단 트럼프가 회담 파구에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도 여기에 그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자, 이돈 의원님, 어쨌든 이게 이제 협상 거의 엄청난 딜, 가장 위에 있는 리더들끼리 마지막 패를 깠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패를 딱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움찔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면 당연히 트럼프 받을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안 받고 그냥 오히려 판을 엎고 그냥 나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제 아까 이제 태호공사가 얘기한 대로 영변 말고도 그 시설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그 미국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고 싱크탱크에서 제기를 했었고 그랬죠. 네. 네,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 정도는 그 북한에서도 알고 있었고 김정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알았겠죠. 협상장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료를 냈는데 북한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자료라는 것도 그냥 인공위성 사진 정도 내지 예상했을지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낸 자료가 인공위성 정도가 아니라 그 핵시설을 현장에서 휴민트라고 하죠. 네. 직접 가서 찍거나 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거군요. 그게 노출된 거에도 놀랐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 내부 정보가 이렇게까지 유출이 됐지 하는 그런 놀라움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상을 더 진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협상을 끝난 것 같고 네. 미국의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좋은 얘기 하니까 그 뭐 웃으면서 헤어지고 하니까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그 노회한 나라입니다. 네.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상대를 그 농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스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상대한테 사기를 치면서도 상대가 절대 사기당한 걸 모르게 하거든요. 웃으면서 헤어지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네. 그 김정은이나 북한은 반발해서 그 다시 도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도 한국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그 노리고 저는 전략을 택한 것 같고 태호공사의 그 발언 속에 그 담겨진 뉘앙스 중에 하나는 네.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갔다 당한 다음에 1년간 한 8개월간 잘 준비를 해서 미국 그 당국자들이 완전히 그 김정은 비롯한 그 북한 당국자들한테 대반격을 해서 완전히 그 주도권을 장악한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회담 합의문에 도장 딱 찍어서 갈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옆에서 참모들,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렇게 가자 저렇게 하자 조언을 했던 참모들 중에서 굉장히 난감해지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그런 난처한 입장이 아닐까 현장에서 좀 여러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방증이 되고 있는데요. 최선희 부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 앞에 나서서 했던 기자회견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차례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잠잠하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저기 한밤중에 베트남에서 굉장히 급하게 긴급 회견, 거의 자정이 나댔던 시간에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한테 기회를 줬는데 박차고 나갔다면서 난감해하면서 굉장히 쌩하는 표정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또 한 번 이번에는 우리 한국 기자들을 붙잡고 우리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한 장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영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입장에 대해서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정상 간에는 왜 의견이 틀어졌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게 지금 이해 안 됐어요. 자, 현근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보통은 합의문이라는 거를 다 맞춰놓고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정상들은 남아서 거의 도장 찍고 세리머니 하는 정도인데 지금은 정말로 블랭크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버튼업 방식으로 보통 실무자들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도장을 찍죠. 세레머니 하는 방식인데 지금 말씀드린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하고 내려가는 방식인데 결국은 얼마나 이제 권한이 있느냐 문제였지만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협상 과정에도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계속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비핵화의 범위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측에서는 현재 있는 무기 아니면 앞으로 이제 플루토늄 시설 전부 다 어쨌든 사찰까지라도 가야 된다. 아니면 뭐 리스트라도 내놔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한 완전한 폐기. 까지만 가도 되지 않냐는데 이제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최선희 부상이 굉장히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도 백브리핑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전 같으면 이제 저렇게 또 직접 이제 기자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네. 어찌 보면 약간 당혹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겠죠.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정상 국가라고 봐요. 그전에는 사실은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상회담 했을 때 오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질문 같은 거 잘 안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이제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미 네. 판은 깨졌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나갔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반박을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반박을 하게 된 건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여지는 남겼어요. 심기를 얘기하고 앞으로 안 될 거다 얘기하지만 앞으로 절대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고민이 있다. 결국은 뭔가 하긴 할 거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 핵협상이라는 게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면 네. 옛날 뭐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1, 2년 갖고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이도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정보력이라는 게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정보를 다뤄봤기 때문에 아. 거의 뭐 축구공 하나 정도 크기까지 인공위성뿐만 아니라요. 뭐 네. 직접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땅 속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적외선이라는 이런 것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 대부분 북한의 핵시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얘기들이 네. 저는 이 협상 과정을 보면서 확대 정상회담 과정할 때 볼턴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 네. 보통을 할 때 그렇죠. 쭉 이렇게 4명 앉아있으면 4명 앉아있고 파트너끼리 앉아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볼턴만 혼자 딱 앉아있고 앞에는 아무도 없고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볼턴이 어느 정도 예정이 안 된 뭔가 카드를 갖고 왔거나 아니면 뭔가 볼턴이 왜냐면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네. 뭔가 이제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플러스 알파 다른 시설 이런 부분들을 볼턴이 좀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북한이 앞으로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나오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그야말로 환영을 받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아주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핵을 계속 개발하고 심지어 그걸 팔기까지 한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한반도에 또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